오늘은 주제가 저희는 이제 광고 전환 추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맞아요. 오늘 가져온 주제가 이제 광고 전환 추적의 중요성이잖아요. 네. 저희 광고 돌리면은 네. 다들 그냥 광고 돌렸다고 와 끝 이러지는 않잖아. 그렇죠. 맞죠. 그래서 광고 전환 추적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종종 이제 저희 측에서도 저희가 영업을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광고주분께서 요청을 주시는 내용들도 대행사를 데리고 있지만 이 대행사가 너무 우리한테 소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한번 여쭤봐요. 항상 여쭤보면은 보고서를 주지도 않고 광고 전환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좀 불만을 말씀 주시는 광고주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늘 좀 방송을 좀 열심히 상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대행만 하는 광고 맞아요. 대행사가 아니라 왜 그 성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줄 수 있는 맞아요. 대행사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열심히 돌려도 광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실 금방 나오지는 않아요. 광고 맞습니다. 특히 바로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 그래서 브랜딩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진행하셔도 아무래도 이제 바로 성과를 보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광고 목표를 말씀드릴 때 이 광고를 돌린다고 해서 100%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씩의 이제 플랜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진행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런칭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은 성과가 좀 낮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광고를 집행한 지 꽤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나는 광고를 운영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모수도 많이 쌓인 것 같고 많이 운영을 해본 것도 같은데 도대체 왜 광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요? 영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이제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질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이제 그 차이나 비밀은 약간 그 광고 전원 추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게 일부 광고주분들만 이렇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전원 추적을 하거나 이제 보고를 받거나 이렇게 전원 추적이 중요한데, 그리고 오늘은 왜 그런 전원 추적이 중요한지 핵심에 대해서 맞아요. 세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광고 전환 추적이라는 게 그냥 전환값, 예를 들어서 그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이겠죠? 네. 근데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전환당 비용, DB 단가를 측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또 각각의 KPI가 딱 다 있으실 거예요. 회원가입은 얼마나 하고 싶고, 문의는 얼마나 들어왔으면 좋겠고 하는 이제 KPI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광고를 방향성을 새로 쌓아 나가야 되고, 또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 그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와서 문의를 남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전환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과 측정 자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광고를 좀 더 디벨롭하고 그 후에 사람들한테 액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전환 추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광고 전환 추적 중요한 이유. 첫 번째로는 일단 광고 효과 측정, 그리고 효율 극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광고 전환 추적 스크립트를 전혀 심지 않았을 때도 클릭이랑 노출 수는 나와요. 당연하겠죠. 이제 광고를 몇 명이나 봤는지, 몇 명한테 도달됐는지, 클릭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근데 구매 전환, 회원가입 문의 같은 실제 목표 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각의 매체에 대한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각각의 저희 뭐 예를 들어서 광고 캠페인 하나만 그냥 라이브 하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캠페인에 어떻게 이제 광고비를 투자하고 또 어떻게 이 광고가 굴러가고 하는지를 측정을 해야 광고비 대비해서 수익률 아니면은 뭐 전환 단가, DB 단가 같은 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광고비를 어떤 캠페인, 어떤 효율적인 캠페인을 더 태울지 또 어떤 비효율적인 캠페인을 끄고 이 세이브된 광고비를 다른 데 투자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광고 목표, 지표 확인 그리고 수익률, DB 단가 보통 로아스라고 하죠. 네. 이런 이제 도구들을 사용해야 사실 광고를 집행하는데 안 쓰면 사실 수박 겉핥기처럼 제대로 이제 추후에 개선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개선과 이제 사실 적은 돈으로 광고 수익률이 좋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다 스크립트나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정확한 그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소비자들의 행동을 추적하는 게 포인트인 맞아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 뭐 홈페이지 임대형 홈페이지 뭐 카페24나 뭐 고도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매체 그 홈페이지 사 안에서 그 매체 스크립트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뭐 픽셀을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죠. 네. 마케터라면 필수 그럼요. 교양이죠. 저희는 뭐 그런 것들을 까먹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거를 처음부터 하고 싶은데 픽셀 설치나 뭐 구글 스크립트 같은 거 설치도 모르겠고 뭐 해주세요 하셔도 저희는 뭐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단에 전화번호로 맞아요. 연락 주시면 정말 상세하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광고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면 어떤 소재가 정말 그 효과가 좋았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후에 세팅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맞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네. 뭐 예산을 새로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 DA 매체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가 좀 많이 중요해요. 사실 메타도 많이 이제 타겟팅도 중요하지만 가장 좀 첫 번째로 이제 고객들한테 만나는 거는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소재를 어떻게 잘 이제 디벨롭 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메타도 사실 하나의 캠페인에 뭐 하나의 소재만 이제 넣고 라이브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를 넣고 이 소재의 스타일도 저는 조금 여러 가지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네. 단일 이미지형도 있지만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뭐 메타의 경우에는 네. 슬라이드형이라거나 아니면 그 뭐라 그러지 동영상 네, 숏폼 맞아. 영상 이런 그리고 뭐 말씀이시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카탈로그 형식으로도 많이 운영을 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김새 뭐라 네. 그러지 여러 가지 소재 스타일의 소재를 한 번에 세팅을 한 후에 이제 라이브가 되고 나서 어떤 소재가 좀 더 효율적이었는지가 보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구를 사용한 소재가 좀 더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와닿았는지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화 추적이 설치되어 있지만 전혀 써있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꼭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세팅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소재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캠페인을 굴려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소재는 굉장히 성과가 좋고 어떤 소재는 굉장히 성과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과가 너무 낮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프를 하고 성과가 높은 소재는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추려서 다른 이제 고효율 캠페인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나 뭐 맞춤 타겟 캠페인을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저효율 소재들은 그러면은 그냥 버리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캠페인에 모든 소재를 넣게 되면 어떤 소재는 이제 인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캠페인 예산이 10,000원이라면 소재를 10개 넣으면 사람들 생각으로는 각각 1,000원씩의 그 예산 배분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반응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5,000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진짜 100원을 소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따로 이제 캠페인을 새로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여기서도 이제 고유의 소재를 발굴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우리 업체에 맞는 스타일의 소재를 만들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맞아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브랜드를 런칭하고 소재를 이렇게 작성했을 때 사람이 조금 객관적이기 어렵잖아요. 나는 이게 진짜 무조건 먹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돌려보면 전혀 반응이 없고 데이터가 저조할 수 있고 오히려 약간 이 소재 별로인 것 같은데 집행했을 때 굉장히 반응도가 좋고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좀 객관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좀 퍼포먼스의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생각했던 거와 달리 좀 유동적으로 이 소재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잘 되네. 그럼 그쪽으로 더 디벨롭을 해서 맞아요. 게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추후에 세팅이든 소재 방향성이든 결정할 때 맞아요.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특히 좀 이제 내가 봤을 때 좀 별론 것 같아. 이거 너무 B급인데? 라는 소재들도 오히려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코인 업체예요. 네. 그런 데나 아니면 이제 뭐 창업 이쪽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반응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의류 네. 아니고 의류나 아니면 뭐 뷰티 이쪽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브랜딩 소재 위주로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이 업종의 특성도 있지만 막상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또 그 결과가 다를 수 있어서 데이터를 조금 살펴보면서 성과를 최적화하자. 그리고 이게 소재의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DA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제 검색 광고에서도 사실 소재를 여러 개 세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한 3개에서 5개 정도 세팅을 한 후에 어떤 게 이제 조금 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좀 롤링돼서 노출이 되는데 어떤 소재가 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또 많이 이제 클릭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이 가능해서 그쪽 위주로 조금 남녀서 좀 집중 노출을 시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뭐 네. 소재 말씀만 드렸지만 뭐 타겟 쪽으로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간대 뭐 성별 의외 고객층에서 막 판매가 일어나고 인기가 생기고 할 수 있고 이거 약간 여자분들이 살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맞아요, 남자분들한테 맞아요. 반응이 진짜로. 좋고 막 이거 밤에 보시겠지 하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맞아요. 컴퓨터로 사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모든 거를 사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집행해 보면서 데이터의 모수를 쌓아가는 게 좀 이렇게 퍼포먼스 마케팅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사유가 있을까? 이제 소비자분들 방금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지만 이제 행동 패턴이랑 유입 채널의 효율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약간 이제 소비자분들이 광고를 클릭한 뒤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전환에 이르는지 혹은 전환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 뎁스에 막힌다고 하죠. 약간 이탈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좀 매력적이지 못해서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그 행동 패턴이나 지금 유입되고 나서 소비자들의 그 약간 상황 예시를 좀 맞아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광고를 굉장히 잘 돌려서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네. 하지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광고 세팅이나 광고 소재는 굉장히 좋은 거일 거예요. 근데 전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부적으로 뭔가 좀 디벨롭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맞습니다. 상세 페이지라거나 맞습니다. 좀 접근성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겠죠. 네. 또 반대로 전환율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릭률이 굉장히 낮은 매체야. 네. 보통은 메타는 2% 이상이 되면 클릭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0.5% 이래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광고 세팅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 소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클릭률이 굉장히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그리고 또 다른 광고들에 비해서 낮게 측정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셔서 어떤 단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또 어떤 단계에서 사람들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서 각각의 단계에 따른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유입이나 노출 유입, 뭐 도달 이 부분은 사실 광고 단위에서 전부 해결이 가능한 문제예요. 하지만 이제 많은 이제 대표님들께서 약간 착각하시는 게 맞아요.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 저희가 100%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미 사람들을 많이 끌어왔어요. 광고로 인해서 100명을 끌어왔는데 아무도 사지 않았어. 그러면 제품을 어떻게 그 내부 홈페이지에서 노출을 시키느냐, 뭐 이미지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상세 페이지의 설명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객단가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 상황을 고려하셔서 왜 광고 돌렸는데 안 나와? 라고만 하시기보다는 광고 단위에서 점검할 건 또 점검을 하시고, 이제 내부적으로 뭐 홈페이지나 뭐 그런 기타 등등 뭐 CRM 마케팅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것도 안 된다 하시면은 내부적인 컨디션을 점검을 해보시거나 이렇게 두 개의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로를 거치냐는 거는 사실 뭐 픽셀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 그 센터에 들어가시면 그냥 페이지 뷰도 있고 뭐 장바구니에 담기 그리고 결제 시작 등등의 픽셀 값이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바구니는 겁나 많이 담았어. 장바구니 100명, 200명씩 하루에 담아요. 근데 아무도 안 샀어. 그러면 뭔가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저도 이런 브랜드가 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프로모션을 제안한다거나 그래서 프로모션을 제안해서 장바구니 타겟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우리 이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너 장바구니 담은 거 사!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렇게 좀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영민님은 또 어떠실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게 확실히 그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고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령 그냥 이제 왜 뭐 그러지라고 추측만 하면 정확한 개선 방향이 아닐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바구니에만 담기고 전환이 안 일어난다 하면 그 단계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개선을 해야지 사실 이제 땅 파서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하루빨리 빠르게 개선을 해서 사용자들이 의외의 곳에서 막힐 수도 있어요. 막 진짜 약간 진짜 어이없는 곳에서 막혀서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이게 결제가 귀찮아져서 장바구니에 갑자기 뭐 가령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를 설치하라고 이렇게 뜬다면 안 사게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지도 못하게 오히려 막 상세 페이지가 문제인가 광고가 문제인가 막 헛땅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상세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람이 이탈하는지를 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명빈님이 진짜 잘 말씀 주셨는데 네이버 페이가 설치되어 있는 홈페이지는 조금 더 전환율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네이버 페이 결제가 안 되고 뭐 홈페이지 가입은 무조건 해야 돼. 비회원 그 구매가 안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이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새는 다 네이버 페이 설치를 하시고 좀 결제를 빠르게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매할 때 클릭 한번 하면은 이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마법 같은 많이 즐기기 때문에 또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정말 간단할수록 전환율이 높아지는 게 희한할 정도로 에이 설마 이걸로 맞춘다고? 진짜 에이 설마가 맞습니다. 에이 설마가 맞아요. 진짜로 그거 귀찮아서 다음에 하지 뭐 하고 그냥 이거 살짝 올리면 그 홈페이지는 없어지는 것 때문에 그때 이탈이 일어나고 맞아요. 진짜 그런 부분이든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광고단에서 최선을 다해드려서 간판을 막 설치하고 외관을 화려하게 꾸며드렸는데 들어가니까 되게 막 다 쓰러져 막. 네, 막 쓰러져가고 본질적인 막 가령 음식점이라 치면 막 국 다 식어서 나오고 막 그쵸? 이런 느낌이라면 사실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저희 쪽 개선이 아니죠 아무래도.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광고주 측의 개선 방향이지만 저희 측에서도 충분히 이제 피드백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는 지금 유입도 많이 되고 노출도 많이 되고 막 엄청 광고 잘 돌아가고 있다. 근데 전환이 안 이루어지는 사유는 뭐 상세 페이지가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
라고 전달드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홈페이지들에 비해서 홈페이지 컨디션이 조금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고 또 객단가가 뭐 다른 데는 같은 상품 비슷한 상품이에요. 네. 다른 데는 5만 원인데 우리는 10만 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안 팔리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리뷰 수가 너무 적어. 이런 경우에는 또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콕콕콕 집어서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해주시는 광고주분들은 오히려 잘 되시고 아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아무리 이제 개선 방향을 막 말씀드리고 해서도 이제 수용할 의사가 맞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진짜 커뮤니케이션이나 맞아요. 그냥 협업 느낌으로 서로 같이 이제 배워가고 뭐 이렇게 맞아. 전달받고 우리님이 또 커뮤니케이션은 또 또 소통 제가 아닌가요? 소통에 소통의 귀재시죠. 있습니다. 언제든지 소통하고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그냥 전화를 주셔도 전화하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전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한바영님 안녕하세요. GFA에 애드포스트 기능이 새로 생겨서 세팅받는데 비용이 안 빠집니다. 해당 기능 활용 노하우에 대해서도 간략히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애드부스트 기능? 최근에 새로 생긴 기능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애드부스트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 근데 이 부분은 저희도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GFA가 이렇게 잠선 패치를 자주 하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이런 시스템이 생기고 또 안 생기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기능은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GFA에서 지금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약간 그 카탈로그를 타임코드에 노출시키는 기능이 생겼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그 성과는 보통 2주에서 3주는 지켜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직접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베타 기능으로 저도 애드부스트가 기능하다가 조금 호응도나 반응도가 좋아서 이렇게 정식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 저게 맞고라고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워서 저희도 아마 몫을 더 쌓아봐야 되겠지만 맞아요. 그나마 아는 거에 대해서는 전화 주시면 아까 어떤 GFA를 하고 계신지 어떤 세팅을 하고 계신지 확인해서 상담해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그쵸, 것 그게 같습니다. 나을 것 같고 네. 사실 GFA는 비용이 잘 빠지다가도 그러니까 광고가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과가. 수가 그때는 많죠. 항상 이제 뭐 바로 그냥 소재를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세팅을 변경하시거나 좀 하셔야지 좀 성과가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맞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패턴은 다 비슷한데요. 맞아요. 그 상황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 네, 큰 틀은 비슷해서 정말 상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전화 주십시오. 마케터님한테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지금 네. 데이터를 왜 추적해야 되느냐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추적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전환 데이터 추적 도구. 일단 3대 매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쵸? 맞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깔려 있어요. 그 네이버 광고를 할 때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광고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전환 추적이 가능해요. 근데 좀 더 내가 상세하게 보고 싶고 파워링크로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전환 추적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제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프리미엄 로고 분석은 다른 이제 스크립트 프로그램들이랑 마찬가지로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이 유입이 됐고 또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얼마나 이탈률이 있고 반환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미엄 로고 분석 내에서도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라는 게 뭐 스마트 스토어 센터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신다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MT 파라미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사실 네이버만의 전환 추적 도구가 있기 때문에 뭐 메타나 구글을 운영하실 경우에
그 전화 추적 스크립트를 심을 수가 없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랜딩 페이지 뒤에 이제 파라미터 값을 붙여서 어디서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네. 살펴볼 수 있는 거죠. UTM의 네이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이 부분을 이제 스마트 스토어 센터나 그런 뭐 프리미엄 로그 분석 내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어디서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100%다 잡히는 건 아니고 한 네. 거의 뭐 80%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분히 활용해 맞아요. 볼 수 있는 정도의. 나는 네이버 스스라서 뭐 메타 못 돌리겠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또 솔루션도 많이 나와 있어서 맞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돼요. 네이버 측에서도 그런 맞아요. 약간 니즈들을 놓치기 싫어하는 맞아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 맞추려고 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추측됩니다. 네. 메타는 뭐가 있죠? 메타는 이제 픽셀을 맞아요. 설치하는데요. 약간 페북 인스타 광고 성과를 측정할 때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자분들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에 코드를 설치하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조회나 장바구니, 뭐 구매 완료 등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을 다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듯 타겟팅을 하고 이제 리타겟팅 광고 등에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픽셀은 사실 얘가 없으면 메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진짜 중요하죠. 무조건 설치하셔서 추적해야 구매 될 것 캠페인을 같습니다. 돌리시면 이 픽셀이 필수로 있어야 되고 이 픽셀 값을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페이지 조회, 장바구니, 구매 완료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특정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를 전환으로 추적하고 싶어. 보통 DB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시죠. 네. 문의하기 버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픽셀 내에서. 그래서 이 부분 열심히 활용을 하셔서 추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메타 픽셀이랑 뭐 비슷하게도 뭐 틱톡이나 트위터나 뭐 요새 또 뭐죠? 그런 인스타 페이스북 다음에 뭐지? 스레드 맞아요. 스레드도 이제 스레드도 생겼죠. 맞아요. 같이 할 수 있어요. 거기 광고 지면도 되게 잠재력이 맞아요. 높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텍스트 기반이긴 하지만 네 같이 하실 수 있다. 맞습니다. 거죠. 진짜 그리고 픽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는. 구글은 구글 태그도 있고 네. 사실 태그도 있고 스크립트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이 친구들을 모두 UTM도 있어요. 네. 등등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모두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게 GA. 옛날엔 그냥 GA였는데 GA가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우리 홈페이지에 어떻게 유입이 됐다라는 거를 전부 다 알 수 있는데 얘는 진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사실 분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환 이벤트를 설정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잡히는 모든 값들을 수집하는데 다른 뭐 픽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경로로 들어온 것들도 다 잡히거든요. 근데 GA4는 사실 메타 픽셀은 뭐 구글에서 유입이 됐어. 네. 그것도 그냥 유입으로 나오고 네이버에서 유입이 됐어. 그래도 그냥 유입으로 나와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얘는 네이버로 들어왔다. 그리고 얘는 페이드 매체에서 들어왔다. 아니면 얘는 자연 유입으로 오가닉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들도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 이탈했는지도 다 이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UTM을 활용하길 추천드리는 게 아무리 이제 네이버로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그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냥 누일값으로 잡히게 되면은 좀 사실 정확하게 이 패턴을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매체를 좀 더 중점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나는 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나온다 한다면은 이제 그 네이버도 사실 그 랜딩 페이지 뒤에 UTM 값을 설치해서 살펴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이게 약간 좀 개발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발자가 있으시다면 구글 태그나 구글 스크립트 씹는 법을 조금 공부하셔서 이제 해달라라고 말씀을 주시면 좋겠지만 내부에 개발자가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마케터들에게 요청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처럼 너무 맞아요. 정밀하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지나치게 뛰어난 것도 약간 어려움으로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가론 마케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세팅이나 이런 분석은 사실 다른 그 도구보다 더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구글이.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저에게 도움이 열려 있다라는 점 이렇게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이 조금 이렇게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은 언어를 이제 맞아요. 구사하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이도로 치면 구글이 진짜 맞아요. 높습니다. 이 외에도 뭐 다른 매체들도 사실 다 뭐 스크립트 설치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카카오 픽셀도 있고요. 네. 뭐 당근도 당근 전원 추적 가능하고 뭐 그냥 뭐 인터넷 배너 매체, 배너 매체들도 ADM 모비온 같은 전부 다 이제 전원 맞습니다. 추적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뭐 특히 이런 네트워크 배너 매체는 매체 사치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마케터에게 요청을 하면 설치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당근이나 뭐 카카오, 뭐 토스 같은 이런 좀 버티컬 매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설치를 하시면 참 좋고 특히 임대형 쇼핑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 한번 누르면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시면 정말 좋아요. 맞아요. 정말 꼭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대부분 말씀드리긴 했어요. 맞아요. 사실 중간중간에 좀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는데 네. 뭐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영빈 마케터님도 사실 이것저것 많이 하셨으니까 네. 개선 사례 한번 개선 발표를 사례? 해보실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도입하고 나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최근은 아니고 이제 한 두어 달 전에 식품업종 B사의 경우 저는 원래 이제 추적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냥 광고 클릭수와 맞아. 이런 경우도 말씀해주신 많아요. 네 맞아요. 그냥 매출 보고 광고 클릭수가 높으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클릭이 늘어나서 매출이 올라갔나 보다 하고 그냥 집행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컨택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광고 집행을 이렇게 다 뜯어보고 어떤 광고가 어떤 소재가 이제 이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지 약간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의외로 막 그 경우에는 광고비가 덜 드는 이런 쪽에서 더 그 성과가 나고 오히려 광고비를 막 투자하던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다 그냥 광고비는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이후에는 이런 전환 추적을 다 설정하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비용이 이제 덜 들고 그 고효율 소재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재에 더 투자를 하고 저효율 캠페인들은 약간 오프하거나 비용을 줄이고 나서 네, 이런 조치 사항들을 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매출액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로아스는 한 250% 정도 개선했던 사례가 저는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중요해요. 네. 지금 영빈님께서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전환 추적을 보고 설치를 하고 끝 이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내고 그걸 인해서 어떻게 세팅을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광고는 그냥 돌리면 끝 그리고 그 성과는 그냥 뭐 대시보드에서 보면 끝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데이터 분석에 능하고 또 인사이트를 뽑아낼 줄 아는 마케터에게 광고를 맡겨보시는 게 저는 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AMK 마케터 분들은 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나요? 특히 저희 팀은 또 이제 왜 그런지 친절히 설명도 해드릴 수 있고 이제 배워서 저희 팀장님이 지향한 바는 약간 이제 졸업시켜드리는 약간 이런 바를 맞아, 지향하시더라고요. 맞아.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이든 광고 집행하는 방법이든 저희가 정말 더 이상 혼봐드릴 게 없을 정도로 성장하시면 그게 저희의 이 뭐라 해야 되지 레퍼런스 가치도 되고 광고주분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약간 그런 좋은 좋고 외부 좋고 이런 느낌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사실 뭐 저희도 새로운 광고주나 뭐 기존에 계신 광고주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아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를 조금 많이 지향해요. 편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광고 성과가 잘 나오면 나도 뿌듯하고 광고주분도 너무 좋아 하시고 맞아요. 안 나오면 좀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서로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도 계속 하고 싶고 맞아요. 이야기도 계속 나누고 싶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광고주분들의 말씀을 잘 드리겠지만 광고주님들도 이제 우리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맞아. 약간 되게 전 대행사나 이전 음. 대행사들에게 되게 상처받고 맞아. 대리인분들이 슬퍼하시다가. 되게 민심적 어. 되게 할까 저희와 하고 나서 이게 광고 맞아. 대행사구나라고 해주시는 코멘트들을 들을 때 맞아요. 정말 보람찬 그때가 제일 보람차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진짜 연락 주세요.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그쵸.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더 궁금하신 이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단에 저희 아람 마케터님 또는 한영빈 마케터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들 퇴근하시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오늘도 조심히들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